제22대 총선이 벌써 두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대구시 전 경제부시장 출신으로 대구 서구에 출사표를 던진 이종화 예비후보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화입니다. 먼저 청취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대구에서 태어났고 중앙초등학교, 경성중학교, 그리고 시민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해서 행정고시를 봐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이나 경제정책국 또 대비경제국 등을 거치면서 한 28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께서 추천을 하셔서 22년 7월에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내려와서 1년 반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저는 민간보험회사인 현대해상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고 또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별도로 공부했습니다. 퇴임식에서는 행복한 산책이라는 가곡도 독창을 하고 또 지난 주말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바리톤 성악가하고 향수를 이중창하는 등 공무원스럽지 않게 살려고 무지 노력하는 공무원이라고 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종화 예비후보께서는 얼마 전까지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내셨죠. 자,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된 경위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대구에서 부시장을 하면서 보니까 대구시 일을 더 적극적이고 또 일머리 있게 도와주는 국회의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런 역할은 중앙부처와 대구시를 모두 경험한 제가 잘 맡아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특히 저는 경제부시장을 맡아서 대구시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또 대구시청과 체계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시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주위에서 많은 분들께서 어떤 형태로든 대구에 남아서 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으로 내려오면서 원래 정치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게 결국은 제 정치의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는 이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개소식을 했죠. 서구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많은 분이 지지를 해주셨고 특히 기재부에서는 오랜 기간 함께 몸담는 선배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도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80 총님, 동화사 교구장 능종스님께서도 와주셔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구 청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고 또 박강빈 청년 대표가 축사도 해주셨는데 그런 젊은 세대들이 더 앞장서서 서구의 변화를 응원해 주신다는 점이 고무적이었고 서구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느꼈습니다. 네. 예비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대구 서구의 주요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가장 큰 것은 그 염색산단 이전입니다. 그다음에 서대구역이 명실상부하게 대구의 서편의 새로운 교통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서대구역은 향후 3개 철도 노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인데 현재 규모로는 확장의 한계가 있고 또 서대구역은 다른 대구의 도심이나 부도심권과 연계교통망이 없어서 환승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구 내의 도심교통망인데 서구에는 도시철도와 같은 대중교통망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도심 기능이 지금 제대로 발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서대구로와 국채보상로를 중심으로 도심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서구에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다른 구군에서 전입 오신 분들이 악취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단지 아파트에는 젊은 세대 유입 속도가 빨라서 그간 노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서구에서는 젊은 세대를 위한 배려가 더 필요하고 동시에 고령화 속도를 감안했을 때 어르신들에 대한 좀 그런 세대별로 정교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관된 질문인데요. 자, 국회의원이 된다면 서구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그 말씀드린 서구의 현안들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모두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제들을 다 연계를 해서 어떤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섬유 산업이 쇠퇴하게 되면서 이미 20년 전부터 염색산단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었는데 생활분야에서 가장 현안인 악취 문제도 염색산단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서대구역 확장과 역세권 개발은 염색산단 이전하고 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적지가 어떻게 개발되느냐, 이거하고 이제 연계되어 있는 문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서구의 도심 교통망이 또 이제 그 역할과 기능을 확장시키고 연계교통망까지 형성을 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만약에 독립적 과제로 이제 보고 추진할 경우에는 다소 이제 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좀 큰 그림 차원에서 먼저 이 문제들을 다 연결시켜 놓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대구 서구에는 삼선의 현역 의원이 있죠. 자, 이종화 예비후보께서는 어떤 점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 운영과 관련된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회의원 자리는 그 나라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단 기재부 출신이다 보니까 나라의 돈이 어떻게 흘러들어가고 쓰이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실에서 주요 기관들이 고위공무원 인사들을 담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돈이 어떻게 이제 쓰이는지를 알게 되면서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도 많이 쌓였고, 그래서 현재 제가 보기에 대구 출신이면서 이런 경험하고 역량을 가진 후보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는 청와대로 2번이나 근무를 해봤고 예산실에도 일했고, 또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많은 그 정책 조정 업무들을 해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일하는 논리와 어떤 부분이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급소인지 그런 것을 잘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역 의원님들보다도 최소한 일만큼은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좀 경험이 풍부한 다선 의원의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그러면 기재부 예산실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예산실은 그 1년 만에 그 한 과의 여직원까지 모두 다 교체해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형성된 다른 부처들과 인연이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중립적이고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것을 이제 방해할까봐 우려해서 그런 건데요. 보통 국회의원을 보면은 초선 때는 사실 자기 뜻을 온전히 펼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초선의 역할은 어느 정도 잘 해내면은 재선의 기회를 주고, 재선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했을 때 3선까지 주는 이런 것이 보통의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3선이면 12년입니다. 의원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도 어떤 지역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회의원의 그 영향력 아래서 여기저기 고인물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정말 아무리 잘하셔도 같은 지역에 12년이면은 약간의 타성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 지역 3선 의원은 교체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2년을 국회의원을 하셨으면은 그만큼 이제 상당한 정치력을 가지셔야 되니까 그런 정치력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지역구로 가셔서 공천을 주었던 당과 국민들에게 그 보답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저는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고 또 3선까지 갈 수 있다면은 그 이후로는 절대 동일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이종화 예비후보께서는 당선 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을 하셨는데요. 네. 자, 이번 제22대 총선의 성격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특권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불체포 특권인데 이거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정부 탄압에 맞서기 위해서 필요했던 측면이 있지만은 최근에 이것이 이제 악용되는 사례들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아직도 필요한 건지, 그리고 국민을 섬기는데 많이 필요 없고 오히려 자신의 범죄나 어떤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한 그런 용도로 행사된다면은 헌법에 아무리 있다고 그래도 이것은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22대 총선은 진정으로 국민을 제대로 이제 섬기고 특히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이 대구 서구 유권자들에게 간단하기만 하실 말씀 전해주시죠. 네, 대구가 쇠락하는 도시라고 했습니다만 서구는 대구에서도 유독 정체되고 다른 구군에 비해서 발전이 더딘 것 같습니다. 대구의 정치가 정말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구가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또
대구가 어떤 그런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구 국민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힘드시겠지만은 힘내시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오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종화 예비후보였습니다.